시골중 원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공재관이가 평택시장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기 걱정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 아까 양력 소개했지만은 97년도에 이제 청북 면서기에서 시작을 해서 28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니까 또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사실 중앙구청은 사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조직에서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중앙구청 옛날 내무부 시절에 근무하면서 여관 생활도 3년 6개월 정도 했고, 출근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12시, 1시, 2시 밤을 또 가끔 셉니다. 연평도 터졌을 때는 5일간 됐는데 3일 정도는 온라인 하고 이틀 사무실 의자에서 2시간씩 자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중앙구청은 전문분들이 많아요. 전문 우수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또 쥐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사실 비고시지만 안양구에서 행정계장을 제가 1년 한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대부분 행정계장 같은 경우는 중앙구청에서 옛날 내무부 시절부터 대부분 고시 출신들이 가시는데, 거기는 또 엄청 자기 희생이 있다는데 또 8개월 정도 해다가 총리실에 고생했다고, 연평도 구지역 터졌을 때 또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고생했다고 총리실 과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청와대 들어간 거를 빼기 있어서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총리실에서 한 2년 동안 부단히 좀 노력을 했더니, 거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탁과 로비가 허용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운 좋게 또 청와대 들어가서 제가 2월 25일 날 취임하시는 날 5시에 가서 면접을 보고 26일부터 출근을 해서, 이게 또 청와대 인사조직은 또 신원조회가 까다롭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신원조회 같이 근무하면서 4월 3일 날인가 정식 발령을 받아서 지난해 11월, 12월 달에 선거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했죠, 제가. 지역에서도 전화도 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구급에서 청와대까지 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내려오고, 내가 아시는 도의원님한테 11월 달에 제가 말에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평택시장에 나오려면은 일단 사표 쓰고 나와서 나한테 얘기를 한번 해라.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 도와줬던 사람들 나중에 주위에서 공재왕이 돕는다가 공재왕이가 공직에서 퇴폐한테 사람 논란을 겪다 보니까 사표 쓰고 나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2월 27일 날 사표 던지고 내려와서 상담을 했죠. 또 그랬더니 그분 야, 정년 10년 남았는데 사표 던지는 몰랐다. 그리고 11월 달에 그분이 얘기한 말씀을 또 되찾이게 해주더라고요. 야, 그런 열정과 그런 패기가 있으면은 해봐도 되겠다.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 3일 날 사표 쓰고 일단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또 선거 과정이 또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다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다 내 편이 아니더라고. 이게 바로 선거더라고요. 사실 선거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걱정 많이 했죠. 선거권 안 받았습니다. 돈 안 썼습니다. 주위에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걱정도 많이 했죠. 도와주는 사람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재관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택시장이 됐구나.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지역 사람도 아니고 평택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또 평택시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재왕이 되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앞으로 4년 동안 호흡을 마치고
평택시 현안상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 평택 시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돋보이겠습니까? 제가 가장 아쉬워했던 거 안성, 화성, 아산, 천안 얘기 많이 했습니다. 95년도 5월 10일 평택과 천안이 통합했을 때 평택, 천안시가 34만, 평택이 34만이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천안이 65만, 평택시가 44만입니다. 지역 여건이 천안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KTX 같은 거는 최근의 일이고요. 사실 평택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수도권하고 가깝죠. 그 다음에 평택항이 있죠. 도시가 발전할 때 그 경로를 보십시오. 강남, 동당, 그 다음에 화성 쪽, 태안, 정남이라고 해요, 정남. 그 다음에 오산, 정남. 그 다음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평택이었는데 평택을 넘어서서 천안, 아산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야, 그래도 평택시장이 한번해서 그동안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뺏겼던 그런 영광을 새롭게 한번 찾아보자. 누구와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 동료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선거가 하는 과정에서 사실 엄청 지방선거는 또 이해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이 편, 내 편. 그런 과정 거치면서 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함이 바위를 깨는 거를 여러분들은 확인했구나. 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다녔어요. 보는 사람들, 듣는 분들 상당히 황당했겠죠. 저기 정신나가는 많이가 내려온 지 3개월 만에 오랜 기간 하신 현직 시장을 무슨 제도로 이기겠느냐. 사실 새누리당 당원 그 핵심 당직자들한테도 제가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섰겠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전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대학 교수님들도 이번에 뭐 그분도 판단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안 되시면은 혹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번에 99%가 아니라 100%다. 그 교수님이 한 5분간 저하고 실강을 했어요. 그분은 좀 걱정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해 준 거죠. 하는 거 보고 열정은 믿음, 신뢰가 가니까 이번에 안 되더라도 4년 이후까지 자기는 배신하지 않고 나를 믿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분 동안 믿었어요. 내가 이번에 100% 6월 4일날 지방선거 평택시장 바꾼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해명을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명을 했죠. 사실 2월 달에 내려오면서 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수석님께서도 누가 평택시장 나간다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준비했느냐 걱정을 해주시면서 정신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한 학기 가입한 거 없었어요.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 선후배 아닌 이상 여러분들 상가 결혼식장 제가 쫓아갔습니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정치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석님한테 수석님 사실 저 혼자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송별시켜주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날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은 와서 송별식 하십시오. 그리고 2월 3일날 유정국 장관님한테 임명장 받고 안행부에 실과, 차관, 국장, 과장들 인사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장관 면담 끝나자마자 평택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사표를 던지니까 간절하더라고요. 아, 지역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저녁 때 내려와서 이제 행사를 쫓아다녔죠. 사실 3개월 동안 6시 반부터 새벽 11시, 12시 전문 선거꾼 컨설팅이 없어갖고 밤에 들어가서 컨설팅도 하고 밤새고 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려오자마자 또 바쁘잖아요. 선거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출마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또 미리 주부한 작년에 얘기 나왔을 때 출판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사실 2~3시간 정도 잔 것 같고요. 막판 선거 5일 남겨놓고는 제가 이제 집을 안 들어갔죠. 내가 선거를 치르면서 내가 한번 기절을 한번 해보겠다. 5일 동안 내가 잠을 안 나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 3시까지 조개도 같은 데 술집 가서 영화도 돌리고, 그다음 젊은 분들, 청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젊은 분들 위해서 선거합니까? 안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진짜 한번 해라. 해로 옮파라. 평택 역동적인 활력이 넘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같은 젊은 분들이 선거를 해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다가 새벽 3시 정도에 미국하고 7층인가 거기 싸우고 갑니다. 찜질방. 그리고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걸어가는. 그리고 또 가면 또 목욕하시는 분들도 알아보고 또 좋아해요. 격려하신다고. 이제까지 뭐 이제부터 들어왔는지 술 먹고 들어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이제 아침에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속옷을 갖다가 5일을 내가 안 갈아입었어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큰일을 하면은 냉면, 물냉면, 물 먹는다 해서 물냉면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옷도 이제 안 갈아입고 이제 운동을 해야지만 또 이제 복 받을 줄 알고 사실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속옷을 안 갈아입고 이제 운동을 해봤는데 그러한 열정, 그러한 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자리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 업무 스타일 빡빡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호흡하면서 또 평택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선시 생각하는 거니까 아시고, 다만 조직을 위해서는 저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평택시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동료고 선배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피곤하게는 안 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그런 행정은 안 할 겁니다. 다만 평택 시민이 행복한, 그 다음에 평택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평택시 다른 시군에 뒤졌던 그 영광 여러분들과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고민해 줄 때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제가 6시 반에 출근해달라고 여러분들 6시 반에 출근하지 마시고요. 조금 늦게 나올 테니까 다만 근무 시간에 과장은 과장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들은 우리 계장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요새 젊은 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학 나오시고 인터넷 발달해갖고, 야, 우리 평택시의 새로운 면을 행정을 위해서는 요새 젊은 분들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창의성, 칭찬도 좀 해주시고, 야, 우리 새로운 시장 젊은 사람 왔는데, 야, 우리 이런 부서에, 우리 부서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차별 한번 시켜볼까? 그런 거 할 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 나중에 승진할 때 발달인사도 시키고, 제가 장관 비서관하고 인사기관 업무, 인사 업무 보고 행정회장 했을 때 경기도 향후회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 출신들은 저한테 이제 인사 로비를 와요. 아, 형님, 이번에 감사감 가고 싶다. 그 사람 자리가 하나 빈는데, 아니면 인사기관이 사람이 하나 빈댔는데, 이번에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했어요. 야, 나한테 오지 말고, 네가 모시던 과장이나 국장한테 잘해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네가 승진을 시켜달라 하더라도 하지 말라 그래도 과장이나 국장은 너 자랑해라. 차관이나 장관 만날 때 너 자랑한다. 저 업무 지시 받으면요 밤새 씁니다. 사실 퇴근할 때 가끔 이런 주문을 해요. 내일 아침에 보게 좀 검토를 해라고. 그런 걸 밤새야 됩니다. 사실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만 있다라면은 우리 평택시 현재 위치에서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업무 두려울 거 없어요.
업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업무가 두렵지만 국장과 과장과 우리 계장, 직원들 왜 이깁니까? 토론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같이 소통해서 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국장,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한테 일 안 주면은 좋아합니다. 피곤하지 않으니까.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요새 보니까 올해 2014년도에 신규자들, 부국들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한 60명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새롭게 공직 생활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그런 공직자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존경받는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지방행정연수원 가고 경기도 교육원을 해봤죠. 교육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받았겠죠. 그분들 뭐 하나 지시하면 고민합니다. 이거 계장이 시켰는데, 과장이 시켰는데, 고민할 때 같이 의논하면서, 야, 방향은 이렇게 잡고, 추진 계획은,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기대 효과가 뭔지, 같이 의논한다면, 행정에 달인은 없는 거예요. 30년, 20년 이상 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멘토가 됐을 때, 그분들 또한 존경하는 선배가 생기는 것이고, 허구한 일만 시키고 업무는 안 챙기고 퇴근한 이후에 약촌하시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선배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소주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우리 직원들 고생하실 때 가서 소주 좀 존경해 주시고요. 업무 추진 못 잡으려면 우리 기획여단장한테 얘기하세요. 내일 단일에서 잘라줄 테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소주 먹는 거 대찬성입니다. 여기 언론으로 계시지만 그러면 나오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간혹 또 평택시가 개발적이다 보니까 또 잘못되게 또 업자들하고 유착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초기실 과장하면서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정부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 20년, 30년 공직생활 국장과장 하셨는데 불미스럽게 관뒀을 때 얼마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 저 평택시장 오늘 처음 시작했지만 사실 취임식 주위에서 선거를 도와주시던 분들 많이 메시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많이 해요. 취임식 해라고. 근데 제가 당선되고 나서 현장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사실 세월호도 지금 정리가 안 됐고, 또한 또 평택시정이 또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비오나 고오나 우리 또 같은 동료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외부 분들을 초청해서 음악을 틀고 취임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희 입장에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취임식을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격식까지는 행정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앞으로 첫날이지만 앞으로도 행정 그렇게 준비해주세요. 현장을 방문할 때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절대 표 생각 안 할 겁니다. 순수하게 일로 접근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공제광이가 행태가 그렇고 다만 성의는 있어야 돼요. 행정에서 성의가 없고 진정성이 없다면 일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들이 결제하고 보고서 작성했을 때 찾아보면 알아요. 아, 이 보고서는 참 얘가 진정성이 있고 열정이 다 들어간 거다. 성의가 있구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시장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44만 평택 시민을 위해서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여준다면 다시 현황상 많은 것들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출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일 중에 열흘 정도 중앙국장으로 세종시에서 하다시피 하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총실 과장했을 때 상가집에서 뭐 의원한테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국장 출근해서 결제하고 다 중앙부처로 보내라. 여러분들이 평택시하고 현안 사항이 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나 중앙부처, 공교롭게도 선거 과정이 중앙부처 예산 편성 기간이었습니다. 여러 얘기 많이 돌봤죠. 선거운동하는 공무원 제가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제발 정치성 띄지 마십시오. 평택시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성 표를 생각해서 줄 섰을 때 평택시 발전을 퇴보하고요. 평택시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앞으로 4년이지만 저한테 줄 서지 마시고 평택 시민한테 줄 서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으로 줄 서십시오. 저 측근 없습니다. 당선증 받는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측근 없어요. 10명 중에 1명 측근 만들었다가 9명 팀원이 됩니다. 팀원. 우리 회장님이야 과장님, 국장님들, 우리 소속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우받는 그런 공직자상 만들 겁니다. 아까 우리 주공학께서 공무원 헌장 읽어주신 거 들으셨잖아요. 그대로만 하십시오. 아까 오랜만에 들었지만 좋은 말 많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아마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저 또한 좋아하고 더 분명하게 약속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인정받는 그런 공직자 만들 거고요. 아마 신당 필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 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평택 시민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평택시 편하다 얼마나 많습니까? 평택구, 평택항, 그 다음에 보덕신도시, 비공기 지정 관련해갖고 그 다음에 경계조 좀 있죠. 이런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진짜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중앙부처 LH 공사라든지 협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 초청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논리를 같이 고민하고 해고 나서 경기도도 가고 중앙부처도 가고 또 기재부도 가고 해양수산부도 찾아봐야지. 서류 하나 달랑 만들어 준 거 갖고 달랑달랑 쫓아가서 물어보면 맥히고 그런 행정 갖고는요 우리 평택시 다른 시 분에 많이 출근할 수가 없어요. 논리를 개발하죠. 예산 확보하는데도 논리가 개발이 되고 대응해줘야지. 중앙부처에서도 야 평택시는 서류를 하나 갖고 오더라도 설명하는 것도 틀리구나. 그런 감동을 줘야지만이 중앙부처에서도 사실 감동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화성과 안성과 평택이 경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평택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대응은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대장님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사 항상 메시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을 통해서 항상 수시로 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가끔 또 수시로 말을 우리 비서실 얘기 안 하고 방문할 거예요. 부시장님, 국장님 모르게 전화하고 또 저도 업무에 자주 내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평택시민, 평택시 발전만을 위해서 뛰어주신다면 또 그런 분들이 승진하는 우리 평택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제가 꼭 지킬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 모든 일을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다 함께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우리 평택시 한번 살려보시자고요. 두서없이 뭐 약간 좀 시간이 사실 언론인들이 오신다 해갖고 이 훈시 말씀 적어줬어요. 한 글자도 안 봤는데 이게 다 이것도 다 좋은 말씀이고 제가 이거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을 우리 옛날에 제가 여기 구급에서 시작하고 된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 안 읽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전달해 주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평택 시민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평택시장 공제관과 힘을 합한다면은 그래도 머지않아 뭉치졌던 평택시 경제 꿈틀꿈틀대고 살아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치자고요. 일 벌리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이익 받는 거 없게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불이익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일에다가 불이익 받는 일은 절대로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첫날이지만 우리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첫날이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재관 시장님을 환영하는 우리 직원들의 뜻을 모아서 총무과 서현미 주무관께서 시장님께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이 대한민국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평택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평택이 무역 물리의 중심 도시로 비상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 평택.